안녕하십니까. 소방자격증 전문학원 대형소방 전문학원 원장 김종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본인 소방설비 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에 대해서 한번 시험 일정이나 자격 요건 그리고 시험 과목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시간에 좀 소개해드릴 부분은 소방 분야 자격증의 종류가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소방 분야 관련된 자격증 종류 및 응시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기본인 소방설비 기사, 소방산업기사 시험의 시험 일정, 그리고 시험 과목, 그리고 출제 범위, 문항수, 합격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공부 방법까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분야 자격증 종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소방설비 산업기사가 가장 제일 기본이고요. 그 소방설비 기사하고 소방산업기사는 소방 분야 업체, 소방 분야 점검, 설계, 공사, 감리, 업 등에서 기술 인력으로 등재되기 위한 필수 자격증입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 자격증이 소방설비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고요. 그보다 상위 자격증이 소방설비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공사법이나 법규를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소방설비 기사는 소방공사업에서 주인력으로도 선임이 가능하지만 산업기사는 주인력은 선임이 어느 업체에서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소방설비 산업기사는 보조인력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이고 소방설비 기사는 공사업이나 설계 감리업 등에서는 주인력으로도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상위 자격증이 소방설비 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소방설비 산업기사나 기사는 기계 분야, 전기 분야로 자격증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 자격증이 있고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 자격증,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자격증 이렇게 종류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방설비 기사 취득 후 2년, 산업기 취득 후 3년 경력이 있게 되면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또 있고요. 그래서 보통 소방설비 기사 공부를 하시고 취득하신 분들이 그 자격증에서 멈추지 않고 상위 자격증인 관리사, 그리고 이후에 소방기사 취득 후 4년의 실무이 있으면 소방기술사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증으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소방 분야 자격증 이렇게 4가지 종류였었어요. 그래도 최근에 안전교육도 중요시되다 보니까 일단 국공립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소방관서라든지 소방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을 또 한 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사하고 소방안전교육사라고 하는 이 2개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소방청장이 주는 자격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화재감시평가기사라고 해서 또 화재감식학회에서 만든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은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고 해서 한국산업물공단 이사장이 주는 자격증 종류가 있습니다. 소방 분야로는 사실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거기에 더 추가하게 되면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까지 저희 소방 분야에 관련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인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를 치시든 전지 분야를 치시든 응시 자격 요건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련 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제, 결국 2년제 이상 되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라고 하는데, 관련 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큐넷 들어가 보시게 되면 관련 학과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학, 기계공학, 토목, 전기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어요. 화학공학도 포함되고 그래서 그런 학과에 또 맞는지, 그리고 저희 소방 분야 같은 경우에 관련 학과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과 계열이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이과 계열이나 공과 계열들은 다 일단 관련 학과로 다 보게 돼요. 관련 자료들은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그냥 자격증 없이는 2년 이상 실무 경력 종사한 사람 나오는데, 사실 아무런 경력 없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오신 경력을 요 경력에 인정을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소총수 경력도
요 경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실무만 있으시면 산업기사는 뭐 기계가 됐든 전기가 됐든 응시 가능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그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자세한 내용들은 큐넷 혹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은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가 일단 돼야 되고요. 이게 4년제 대학이죠.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가 되시면 기사로 바로 응시 가능하시게 되고, 뭐 동일 다른 분야 종목의 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사 취득하고 뭐 3년 이상 경력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2년제 만약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를 하게 되면 추가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지 시험 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 없이 보게 되면 그냥 4년 이상 유사 분야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2년 경력을 채웠다. 그럼 남은 2년을 어떤 산업체 경력이 2년이 더 있게 되면 4년 경력이 되므로 기사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본인의 그런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큐넷, 인터넷으로 이제 큐넷 검색하시면은 한국사회공단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서 전화를 하시면, 그 사이트에 문의하시면 개인별로 응시 가능하신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따로 있으실 겁니다. 뭐 또는 학원 홈페이지나 학원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뭐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방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만 알고 공부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소방 관련 자격증을 다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소방설비 자격증을 공부할 때 뭐 기사 이후에 뭐 기술사까지 공부하려고 했다가 관리사를 이후에 알게 되어서 공부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부터 관리사나 기술사의 목표를 잡으시고 공부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자격증을 그냥 이번에 자격증 한 개만 따고 멈춰야지라는 생각하지 않고 향후에 관리사나 기술사까지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공부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소방점검업체의 주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기술사도 이 점검업체의 주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방점검이라고 하는 유지관리업의 주인력만큼은 소방시설 관리사만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관리사 응시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들은 전체적으로 저희 자료실에 다 올라가 있을 건데, 관리사 응시 자격 보시게 되면 일단 기술사 있으시면 자격 요건 되고요. 그리고 소방설비 기사 취득하고 2년 이상, 여기서는 이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데, 요게 결국에는 내용 자체가 순수 소방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일단 산업체 경력이나 뭐 군 경력 얘기했던 거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실제 순수한 소방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계에서 취득하고 나서는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관리사 응시 자격을 좀 완화시켜줘서 나온 게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석사 취득하고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 학사학위 취득한 후, 대학교 졸업한다는 얘기죠, 그죠?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 가능합니다. 응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방 안전공학 쪽에 석사학위 이상, 또 이제 졸업 후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으면 관리사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자격증 가지고 3년 이상, 소방 공무원분들은 5년 이상 응시학이 있으면 응시학이 되고요.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래서 안전 관련 학과 또 학사학위라고 하는 게 뭐 또 학과의 관련 종류들이 큐넷도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건축공학, 건축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과 뭐 많습니다. 관련 학과들 졸업하고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응시 가능하고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그래서 보통 안전 분야나 소방 분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또 산업안전기사도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격 취득하고 3년 이상 소방에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뭐 2년, 3년, 5년, 7년 경력, 그리고 아무런 자격증 없이 그냥 순수하게 소방 실무 경력으로는 10년 이상 있게 되면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기사 취득하고 나서 2년의 실무 경력을 쌓고 관리사 시험 응시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공부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미리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소방은 기사 따고 멈추시면 안 되고요. 소방은 법도 계속 바뀌지만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또 계속 발전해야지 소방 분야가 발전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좀 집중도 있게 이 자격증을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기사를 취득하고 그 공부가 이어져서 관리사, 기술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소방 기술사 자격 요건은 기사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 경력, 여기서 말하는 건 보면 이제 정하는 유사 직무 분야를 또 포함한다라고 하죠. 기술사가 사실은 응시 자격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관리사는 무조건 소방 실무 경력만 보게 되고 왜냐면 그건 국가 전문 자격증이니까. 근데 소방 기술사는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서 유사 직무 분야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화학도 되고요, 전기 분야도 되고 소방이 아닌 다른 유사 직무 분야에 근무했던 실무 경력도 인정을 해서 4년 실무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뭐 기타 나머지 것들은 한번 자료실에 있을 거니까 참조하셔서 읽어보시고 목표를 잡고 공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소방안전 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사실은 소방 자격증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가장 기본은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가 있고 기사가 있긴 한데 그래도 기사 자격증이 적용 요건이 된다고 하면 기사 취득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기사, 관리사, 기술사까지 목표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은 사실 좀 아직까지는 그게 법제화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또 크게 지금 현재 뭐 임금 급여를 높게 받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향후 선진국이 되고죠. 소방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걸 대비해서 뭐 자격 요건이 좀 된다고 하시게 되면 미리 취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자격증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기사 공부할 때 보면 법규 과정에 나옵니다. 소방관계 법규에서 보면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그리고 이제 근무 조건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 법에 법 공부하시다 보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재감식학회에서 만드신 화재감식평가기사라고 하는데 아마 화재 조사 과정에 쓰려고 만든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 공무원분들 중에서 화재조사관 시험이 있어요. 근데 화재조사관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소방 화재조사를 하려면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이 있든지 또는 화재감식 평가 기사가 있든지 이렇게 이제 조건을 법적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응시하시는 분들이 사실 소방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응시하시는 경향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보통 요걸 취득하고 화재조사 쪽 분야로 가시려면 요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는 소방설비 기사 이렇게 취득하시는 걸로 계획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전체 소방 분야 자격증의 응시 자격들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현재 소방 쪽 자격증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사, 소방서 관리사, 소방기술사입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일단 소방업계의 실무 이제 필수 자격자로서 필요한 자격증들이 되는 거고요. 그 소방안전교육사나 화재감식평가기사는 아직까지는 현업에서는 크게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사실 아닌데 앞으로 향후 뭐 중요하게 될 자격증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방 엔지니어로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관리사, 기술사의 과정을 밟아가시는 단계를 거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시작 단계에서 산업기사를 굳이 먼저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기사나 기사의 응시 자격이 둘 다 된다고 하게 되면 기사에 응시하는 게 더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사는 뭐가 될 수 있고요. 주인력이 될 수가 있고 산업기사는 주인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공부 난이도나 그런 자격증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시험 과목도 똑같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설비 기사가 응시 가능하시다 하면 기사,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 기술사로 도전하시는 게 맞고 그 소방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참고 설명을 좀 드리면 소방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공무원 시험 전에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추가 가산점 1점, 기사를 취득하시면 3점의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4년제 대학을 관련 학과나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소방 공무원 시험을 치실 분들은 그 전에 소방설비 기사를 1개, 기계 전기 중에 하나 자격증을 따시면 3점의 가산점이 생깁니다. 그 2개 땄다고 해서 6점 주진 않거든요. 1개만 따야 돼요. 1개 따가지고 3점의 가산점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평점의 3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그 자격증 공부가 사실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 공부의 한 절반은 한 거거든요, 실제. 공부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일단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소방 자격증을 필수로 먼저 취득하시고 공무원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중에 두 번째 이제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시험 일정인데요. 제가 일단은 2019년 표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매년입니다. 매년 자격증 시험이 기사하고 산업기사 시험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1, 2, 3, 4회차까지 4번의 시험이 있는데 그중에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는 1회, 2회, 4회차 때 1년 3번의 시험이 항상 있어 왔고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능사 시험은 1년에 5번이 있고요. 산업기사하고 기사 시험은 1년에 4번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시험은 1년에 한 3번 정도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 시험은 현재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인데 그중에서 소방설비는 1회, 2회, 4회차별로 항상 시험이 있어 왔고요. 매번 필기시험 접수가 1회차 접수가 보통 1월 달, 1월 말이나 2월 초 그래서 보통 이제 설 전에 접수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이 3월 초입니다. 항상 3월 첫째 주, 주말, 일요일 날 시험을 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합격자 발표가 바로 한 2주 정도 있다가 합격자 발표 바로 납니다. 근데 사실 시험 친 당일날 여러분께서 시험지를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OMR지만 내고 시험지 들고 나오고 시험 친 당일날 오후 3시에 이제 큐넷에서 가다반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합격 여부는 당일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3월 뭐 중순쯤에 발표가 나요. 근데 이때 이 합격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합격자라고 부릅니다. 가합격자.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험 접수할 때 응시 자격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한국산업공단에서는 서류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접수만 하고 시험 치고 가합격자입니다. 그럼 그때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3월 중순 합격자 발표 난 다음 날부터 해서 3월 말까지 그 기간이 있고요. 이 기간에 자격증을 처음 치신 분들은 꼭 한 번은 관할 지역의 한국산업공단을 가셔야 됩니다. 한국산업공단을 가시게 되면 그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는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심사팀의 심사를 한 번은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다른 기사 자격증을 치더라도 그 심사 내용을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막 서류를 내고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기간에 한번 내야 그럼 그때 실합격자가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실기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 기간 동안 실기 인터넷 접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기 접수는 바로 하는 거죠. 접수를 바로 하면서 응시자격 서류 제출합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이 보통 1회 시험이 4월 중순에 4월 말. 근데 요 기간 중에서 거의 항상 제일 앞부분, 4월 13일부터 27일이라고 지금 19년 돼 있었는데 제일 앞부분 주말 일요일 날 시험을 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자격증 시험들은 사실 2차 시험이 뭐 실습형 자격증 시험도 있다 보니까 날짜를 어느 날짜 맞춰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소방 자격증 시험은 딱 무조건 날짜가 정해질 거니까 그거는 이제 매년 발표나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가 5월 3일부터 22일까지 요 기간에 공고를 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차 시험 접수는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 접수를 해서 보통 한 4월 말 정도에 4월 말이나 5월 그래서 보통 시험이 3월 시험, 5월 시험, 7월 시험, 9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기 시험이 3, 5, 7, 9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3회차 시험이 없다 보니까 3월, 5월, 9월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번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1년에 3번. 그리고 이제 2회차가 4월 말, 5월 초까지 보통 시험을 치게 되고 5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 나고 서류 접수가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뭐 요 기간에 접수를 하고요. 그럼 실기 시험이 보통 필기 시험 치고 나서 한 달 반이나 한 2달 정도 있을 때 보통 뭐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1회차 시험이 3월부터 해서 4월 달에 실기 시험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조금 있다가 시험을 쳤었는데 보통 2달 정도 범위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게 4월 27일, 6월 29일부터 시험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2달의 시간 여유가 있겠죠, 그죠? 보통 작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고 2차 실기 시험을 칩니다. 근데 사실 2달이라 하더라도 시험 시간이 공부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서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필기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실기를 좀 생각하는 공부.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그래서 필기 공부 때부터 이 필기 내용은 2차 실기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꼭 이걸 외워야지 필기도 맞추고 실기도 맞춘다는 내용들을 아시면서 공부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필기시험 끝나고 실기 때까지 시험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서 일단 기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최종 학교자 발표가 7월 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이런 그 시험 일정에 관련된 부분은 또 매년 연말 11월 30일 정도쯤 돼요. 11월 말쯤에 큐넷에 공고가 뜨고요. 그 공고 뜨면 저희 또 학원에서도 홈페이지 게시를 매년 다음 해 시험에 대한 공지를 매년 하니까 그 자료를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먼저 기억하실 건 1, 2, 4회차 소방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3월, 5월, 9월쯤에 시험이 있고요. 그거 한 달 전쯤에 접수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보실 부분은 시험 과목, 그리고 출제 범위, 문항수, 합격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또는 소방설비 기사까지인데요. 사실 산업기사와 기사를 제가 구분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시험 일정, 앞서 봤던 시험 일정표에 보게 되면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좀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전이 기사 시험이고 오후가 산업기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까지 입시를 하고 9시 반부터 시험 치는 게 기사, 그리고 오후에 1시까지 입시를 1시 반부터 이제 시험 치는 게 산업기사. 이렇게 해서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시험을 진행을 하거든요. 동일한 똑같은 날에. 그래서 보통 도전하실 때 뭐 기사하고 산업기사 자격증 둘 다 되시는 분들은 보통 뭐 기사도 응시하고 산업기사도 응시하고 같이 그렇게 응시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일단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기사나 산업기사의 시험 과목이 똑같고 시험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께서 체크하실 부분은 기사나 산업기사나 동일한 이런 시험 과목 난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수업 때 기사 위주로 수업 진행을 해요. 왜냐면 기사 응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산업기사보단 기사가. 그리고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면 기사를 치는 게 맞고, 그리고 기사 쪽으로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산업기사를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먼저 3번의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문항수 합격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소방설비 기사 그리고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입니다. 자, 전기 분야에서 보면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겠죠. 그죠? 필기시험은 1차 필기시험은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문항수 합격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 과목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는 마찬가지고요. 전기 분야 자격증입니다. 필기시험이 있는데 그 필기시험의 시험 과목은 1과목이 소방원론이라는 과목이고요. 2과목이 소방전기 일반이라는 과목입니다. 사실 소방전기 회로라는 과목이기도 해요. 3과목은 소방관계 법규, 4과목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4과목, 4과목을 시험 치시게 될 거고요. 자세하게 이제 출제 범위를 설명드리게 되면 1과목 소방 원론 과목이 1번부터 20번까지 시험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20문항. 근데 이 문제가 연소, 화재 현상 관련된 문제들 하고요. 그리고 위험물, 소방 안전관리 관련된 약재나 소화론, 위험물까지 관련된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소, 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약재까지 관련된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과목 소방전기 일반이 소방전기 회로라고 하기도 해요. 시중 교재나 학원들계에서 소방전기 회로인데 이게 실제 전기 회로 과목입니다. 전기 회로.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이런 공부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사실 이 과정이 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그 과목들이 굉장히 공부량이 많아요. 많은데 딱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좀 추려서 좀 쉬운 내용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회로 문제긴 한데 일반 전기기사, 산업기사보다는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수문제. 이 문제가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수문제 출제가 되고요. 제 3과목이 소방관계 법규입니다. 그래서 41번, 41문부터 60번까지 수문제인데요. 우리 소방 4분법이라고 합니다. 소방법에. 소방기본법, 설치주의법, 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기본적으로 보통 5문항 정도씩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 20문항을 시험 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과목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미원리라고 해서 60번부터 80번까지 20문항인데 소방 전기 쪽 관련된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수업 때 보게 되면 화재 안전 기준이 NFSC 101부터 해서 6번 때까지 문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소방 전기 쪽 설비들이 있어요.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에서 전기 설비들이 있는데 그 설비들의 설치 기준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설치 기준이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 설비들의 종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설비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최근 시험 보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기준들, 뭐 피난기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는 기준들도 시험에 나온 문제가 한두 문제씩 매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저희 교재나 강의에서 수록을 해서 전체 다 시험에 볼 수 있도록 뭐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일단 출제 기준은 현재 큐넷에 나와 있는 출제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과목별로 20문항씩 시험 치고요. 제가 30분 쓴 건 뭐 한 과목 30분 시험 주는 게 아니고요. 총 80문항을 그냥 시험 치시는 건데 그때 총 120분의 시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뭐 과목별로 평균 잡을 때는 30분이라는 얘기인데 뭐 실제 그냥 120분 동안 80문항을 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크게 2시간이 다 채 걸리질 않아요. 보통 시험 치고 나오시게 되면 일단 2시간 동안 일단 시험을 치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80번까지 80문항을 OMR지에다 체크하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합격 여부가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1과목은 뭐 6개 맞춘 거예요. 근데 2, 3, 4과목이 거의 만점 갖게 맞춰도 탈락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이라도 뭐가 안 되면 40점이 되지 않으면 탈락한다. 합격하지 못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과목별로 40점 이상, 각 과목별로 최소 8개 이상은 맞춰야 되고요. 그래 놓고 이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입니다. 총 맞춘 개수가 80문항이니까 48개 되겠죠. 그죠? 48개 이상을 맞추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전기 분야 자격증의 실기 과정입니다. 2차 시험이죠. 2차 실기 과정에 해당되는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문항수, 시험 시간, 합격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전기 쪽 2차 실기 시험의 시험 과목은 소방 전기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 뭐 1편, 2편, 3편, 4편 사실은 여러분 출제 기준표에는 없습니다. 요 1편부터 4편까지 내용은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수록을 한 건데 사실 시험 출제 기준에서는 전기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고만 하지 과목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일단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해서 1차 필기 과정에서 마지막 4과목 공부하시는 전기 구조 원리, 설치 기준, 암기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요. 실제 한 20-30점 범위로. 그다음 소방 전기 설계 및 시공 실무라고 하는 게 보통 가닥수 해석하고 도면 해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감지기 수 계산하고 하는 계산 문제도 있고요. 설계 문제니까 이런 문제 나오게 되고 소방 관련 전기 설비가 이제 또 1차 때 전기 회로 공부하셨던 문제들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비상전원 발전기 용량 구하는 문제라든지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전기 관련된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퀀스 문제까지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 범위는 2차 실기 시험이 소방 전기 시설의 설계라고 해서 뭐 작업 분석, 전기시설 구성, 전기 설계하기 그리고 소방시설의 배치 계획 및 설계 서류 작성하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이다 보니까 시공이라는 과목으로 설계도서 검토, 전기시설 시공, 그리고 공사 서류 작성하기
그리고 소방 전기 시설의 유지 관리라고 해서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및 시험 점검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출제 기준들을 보게 되면 실무상 관련된 내용들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시험 범위를 보면 저희 교재에서 말했던 1편, 2편, 3편, 4편의 내용들로 출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 구조 및 원리가 설치 기준 암기 문제인데 이게 보통 30점 내외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기 설계 및 시공 실무 문제가 도면 해석하고 가닥수 해석하고 또 설계를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관련 문제가 40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전기 설비에서 일반 시공할 때 필요한 부품 종류를 아시는 거 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20점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퀀스 제어 문제가 한 5점짜리 두 문항 정도, 그래서 10점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100점을 보통 구성하는 문제들로 거의 매회 평균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시험 시간이 이제 2시간 반에서 19년 되면서 3시간으로 변경되고 2차 실기 시험이 3시간 180분으로 시험 시간 주면서 문항수가 좀 많이 바뀔 걸로 예상했지만 그 문항수는 비슷해요. 총 15에서 20문항 정도. 그래서 한 문항당 3점에서 한 10점 배점 되는 문제들로 출제가 좀 되고 있고 한 20문항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아무래도 실기시험에 막 쓰고 실기시험은 필기처럼 풀고 시험지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받으신 시험지에다가 바로 풀이 과정과 정답, 시험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시험지에 계산 공식 쓰고 암기한 글 쓰고 해서 시험지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시험 시간 좀 넉넉하게 주자라고 좀 요청이 들어와서 시험 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된 상태고요. 총 3시간 동안 받은 시험지에다가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뭐 연필은 안 되고 볼펜으로 검은색 흑색펜으로 답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합격 여부는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치시게 되면은 채점자분들이 받은 시험자분들의 점수를 매길 때 한 문항당 3점짜리가 있고 뭐 8점짜리가 있고 7점짜리가 있고 하겠죠, 그죠? 그럼 보통 부분 점수가 다 있습니다. 소문항 부분 점수가 있고 뭐 4점짜리 계산 문제 한 문제면 그 계산 문제 정답이 맞고 그 공식 현재 풀이 과정에 공식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해서 점수를 채점을 했을 때 전체 시험지의 점수 배점이 60점 이상 나와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되게 됩니다. 2차 실기시험 아무래도 좀 많이 배우셔야 되고 그걸 또 이제 글로 쓰시는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이 시험이 필기 때부터 요 실기를 대비한 시험으로 조금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드립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 과목 출제 문항수 합격 여부 중에서 소방설비 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도 같이 포함하는 건데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기계 분야 자격증의 필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혹은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 자격증의 1차 필기 시험 과목은 뭐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문항수, 합격 여부를 한번 알아보면 자, 일단 시험 과목은 1과목이 소방 원론이고요. 2과목이 소방 유치역학, 3과목이 소방관계법규, 4과목이 기본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뭐 1과목과 3과목으로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소방 전기나 소방기계나 동일하게 두 과목이 이어져 있는 상태고요. 똑같은 출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유치역학이라는 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공부하시게 되고 4과목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20문항씩 출제를 하게 되고요. 총 80문항을 시험 치시게 될 겁니다. 자, 그중 1과목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을 보면 연소 이론, 화재, 이 연소와 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위험물, 그리고 소방 안전 관련된 소방 안전관리, 소화 이론, 소화 약제까지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소, 화재, 위험물, 소방 안전. 소방 안전이라고 하는 건축적인 부분도 좀 포함을 하고요. 약제 문제까지가 여러분 수문제, 소방 원론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소방 기계 시험에서 제2과목 소방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되면 일단 유체, 그리고 유체 정력학, 유체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유체 유동해서
그다음에 관내 유동, 펌프, 송풍기 관련 문제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방 관련 연력학도 유책학에 더불어서 출제가 되는데 시험 과목은 그냥 소방 유책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소방 연력학이라고 해서 연력학 기초, 상태 변화, 이상 기체 및 간호사의 열 전달 기초까지 해서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매회 보통 유책학 문제가 한 17문항 정도, 16, 17문항 정도가 유책학, 연력학 문제가 보통 한 3문항에서 4문항 정도가 연력학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강의 자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책학 강의들로만 사실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실기시험에서는 연력학 문제가 안 나옵니다. 2차 실기시험에서는 다 유책학 관련된 문제들 하고 기계설비 구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연력학 문제는 철저하게 1차 필기용 문제인 거죠. 1차 필기용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연력학 문제도 공부하려면 유책학 공부량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범위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문항수는 3, 4문항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제가 아마 저희 학원 강의실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연력학 문제 나올 때마다 강의 설명드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만 충분히 참고하셔도 한두 문항 정도는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방 유책학 과목을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2차 실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요한 핵심은 유책학이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문항은 유책학하고 연력학까지 해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소방관계 복규입니다. 3과목. 소방관계 복규는 우리 소방4분법이라고 하죠. 소방기본법, 설치유지법,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가지 법에 대해서 시험 문항이 보통 5문항씩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관련 법규도 소방법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고 나오시게 되는데 2차 실기시험에서는 그닥 크게 나올 하는 확률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차 필기용 문제로 법규 4분법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자, 마지막 4과목은 소방기계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화재안전기준이라는 문서가 NFSC 101부터 6번 때까지 있는 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방기계시설들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방기계시설 종류가 뭐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시설 스프링클러, 물분, 미분포 설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기계시설들의 설치기준들이 요 화재안전 기준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 기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포 뭐 이런 설비들 지금 보시는 이 설비들 다 소방 기계 설비들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방 기계 설비까지 소방 기계 설비들에 관련된 설치 기준 그래서 암기 문제들이 마지막 20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필기 시험을 총 80문항을 시험 치시게 될 거고 그중에 1과목하고 3과목이 원론하고 법규인데 이 2과목은 사실 전기하고 공통 과목이면서 2차 실기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니고요. 2차 실기에 나오는 과목이 유책학하고 기기구조입니다. 근데 이 2과목을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되는 실력을 준비하셔야지 2차 실기가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고 이 2과목이 또 나중에 관리사나 기술과정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목이기 때문에 기사 때부터 기초를 단단히 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 20문항, 2과목 20문항, 3과목 20문항, 4과목 20문항에서 총 80문항을 시험 치는데 시험 시간이 120분을 시험을 쉬어요. 근데 각 과목부터 30분씩 주는 건 아니고 총 시험 시간이 120분입니다. 이게 2시간 동안 80문항을 시험 치는데 아마 뭐 2시간 되기 전에 아마 시험은 어느 정도 끝나게 될 건데 그래서 총 80문항에 120분의 시험을 준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 20번부터 40번, 40부터 60번, 60부터 80번까지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험 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각 과목 공부 시작할 때, 강의 시작할 때 또 나름 설명드리고 또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요. 일단 지금은 이 자격증 시험에서의 시험 과목이 이런 과목이 있고 문항수가 총 80문항이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합격 여부가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소방 그 원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책학, 그리고 법규, 그리고 구조원리 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원론 과목이 7개를 맞춘 거예요. 20문항 중에 7개만 맞추고 13개 틀리고
나머지 2, 3, 4과목이 뭐 만점 가깝게 받은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뭐 70점, 80점 된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뭐가 되게 되면 과락, 8개를 넘지 못하면 탈락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과목별로 모든 과목이 다 8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40점에서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유책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유책학 과목 8개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일단 실제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실기에 중요한 게 유책학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높게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원론하고 복귀가 상대적으로 2차 실기 때 안 나오지만 쉬운 과목이다 보니까 또 점수가 잘 나올 거거든요. 일단은 과목별로 8개 이상 40점 맞추셔야 되고 전체 평균, 그래서 전체 4과목을 합친 개수가 48개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전체 60점 이상 그래야지 합격이 되시는 거고요. 자, 이어서 이제 소방서비스 기사, 산업기사, 기계 분야의 실기시험입니다. 실기, 2차 실기시험은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문항수, 합격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2차 실기시험의 시험 과목은 소방 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치시게 될 겁니다. 원래는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2차 실기시험은 그냥 제목 자체가 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끝입니다. 그럼 설계를 할 줄 알고 시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저희 교재를 보시게 되면 크게 기계 쪽 실기 교재는 1편과 2편 두 가지 편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1편 파트에서 보통 한 2, 30점, 2편 파트가 6, 70점 정도 배점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소방 수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 유책학인데 유책학 관련 계산 문제, 펌프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소방 기기공사 때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장비 명칭들, 특징들, 뭐 체크밸브의 특징 이런 것들 나옵니다. 유수 검정 종류 이런 것들 암기 문제 나와요. 그래서 시공 및 실무에 필요한 암기 단답이라든지 펌프 계산 문제나 유책학 계산 문제들이 또 시험에 나오게 되고 2편 파트라고 해서 소방 기계시설 기술도 있는데 요게 이제 뭐부터 소화기부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기계 설비 순서대로 각 설비들을 설계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을 설계한다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게 옥내수 설비에 필요한 수조, 수원의 양, 그리고 펌프 용량. 그럼 펌프 용량 산정할 때 토출량도 필요할 것이고 뭐 펌프 양정, 그때 이 마찰 손실 계산 공식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러한 관련 설비를 구성하기 위한 설계, 계산 문제가 시험의 2편 파트에 설비로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거죠. 그 시험 칠 때 보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뭐 재현 설비가 안 나오고 옥내 소화전 나오고 가스 딱 나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회차 때 또 어떤 설비가 나올지를 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모든 설비가 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설비들 중에 몇 개 설비가 나와서 시험 문제가 한 60점 배점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시험입니다. 자세한 또 내용은 그 기계 쪽 실기 공부하시는 이론 공부할 때 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설명을 또 그때그때 드릴 거니까요. 일단 지금은 기계 실기 시험에서는 전체적인 시험 문항수가 출제 범위부터 보도록 하죠. 출제 범위가 뭐 기계 설계 명칭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편과 2편의 내용처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큐넷에 나와 있는 현재 공지되어 있는 소방기계 실기 시험의 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이제 수리학 펌프 시공은 실무 문제가 한 20점 내외 정도로 기계시설 설비별 계산 문제는 각 설비별의 설치 기준 암기 문제,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10점이나 15점 배점으로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럼 그때 이 해당 조건에 맞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뭐 수원의 양 구하고 토출량 구하고 펌프 양정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각 계산 문제들 나오면서 마지막에 또 수조 설치 기준 기술하시오 이런 것들 묶어서 암기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무 단답 문제라고 해서 문제점 발생했을 때 원인 쓰는 법이라든지 점검하는 것도 실무 문제로 나옵니다. 다 기계든 전기든 이런 실무 단답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 80점 배점으로 묶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 80점 문제가 이제 옥내 소화전 10점, 뭐 스프링클러 10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각 배 설비들마다 어느 설비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시험이 될 거고요. 시험 시간은 총 3시간 동안 1차 필기시험은 시험지하고 OMR지를 받아서 시험지에다가는 마킹하고 OMR지에 옮겼으면 OMR 내고 필기시험 들고 나오실 건데 2차 실기시험은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에다가 풀이 과정하고 정답까지 쓰고 단위까지 붙여 쓰고 암기 문제 글 막 쓴 다음에 시험지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워낙 시험 작성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보니까 현재 시험 시간이 3시간 180분 동안 시험 문항수 한 20문항 정도 내외로 시험을 치시게 될 거고 암기 문제를 또 쓰시고 계산 문제를 계산기 들고 와서 풀면서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어떤 문제는 또 그림 그리는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제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험 시간은 총 3시간 동안 문항수를 20문항 정도 작성하시고 시험지를 내고 나오시는 시험이 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합격 여부는 전체 점수를 매겼을 때 6점 이상. 근데 이제 뭐 10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 7점짜리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럼 그때 4가지 기술을 하시면은 뭐 3가지 쓰면은 부분 점수 줍니다. 그리고 또 빈칸 박스 안에 가로넣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나 계산 문제도 중간에 틀리게 되면 뒤에 문제는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앞부분 문제, 맞춘 문제까지는 또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점수 채점을 했을 때 시험 점수 60점 이상 나와야지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 되게 됩니다. 제 실기 시험은.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험 과목,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의 시험 과목인데 산업기사와 기사가 시험 과목이 똑같습니다. 범위도 똑같고요. 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기사 위주로 수업 진행한다는 말씀 좀 드렸고, 전체적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 방법은 사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왕도는 없고 복습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그리고 또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공부라고 봐요. 그냥 묵묵하게 오랜 시간을 공부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그냥 교재만 사가지고 책만 쭉 보다 보면 시간만 더 오래 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공부는 나중에 관리사나 기사 갈 때 새로운 다시 공부가 시작돼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산업기사 기사 때부터 좀 기초를 다지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 없이 공부 단계는 3단계입니다. 이론, 그리고 관련 예상 문제풀이를 한번 하면서 복습 한번 하고 기출 문제 풀면서 한번 더 복습하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학원 사이트 강의학 병행해서 이론에 대한 동영상 공부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개인 복습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상 문제 풀이를 할 때 이론 복습 보통 하면서 문제 풀이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개인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는 개인적으로 바로 혼자 하셔도 되긴 되지만 아무래도 한번 영상을 보시고 풀어보시는 게 복습이니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기사, 산업기사 과정 때부터 전체 강좌가 이론, 문제풀이, 기출문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모의고사반 이런 부분들은 기사 과정에서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관리사나 기술사 등에서는 아무래도 모의고사나 스터디나 이런 것들 별도로 구성하는 반들이 학원 직강으로 남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충분히 동영상과 개인 복습을 통해서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시간 단축은 확실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영상을 가지고서 이론 공부를 한번 하고 나서 복습하시고 또 문제풀이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문제 푼다는 걸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풀이는 그냥 보시면서 이 문제 맞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한 번 더 본인이 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 단계만 거치시면 평균 한 80점 정도 점수로 합격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소방설비 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시험이 기계 전기 나눠져 있지만 시험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닙니다. 자격증 중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험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척하기나 전기회로 문제에 있어서도 전기기사나 건축기사나 있는 관련된 전공 학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공식을 쓰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수학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실 만한 자격증이고 그리고 이 이론이 기초 이론이 좀 정립이 잘 되셔야지 나중에 향후 관리사나 기술사 시험에 분명히 그 공부가 도움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 따고 한번 멈춰야지 이번 따고 취업하면 끝 아니면 공무원 시험 치고 나서 또 가산점 해서 합격하면 끝 이게 아니고
계속 소방 쪽 분야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야예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계속 혼자서도 공부를 진행하시는 분야입니다. 법도 계속 바뀌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 소방이나 안전 분야가 훨씬 더 주목받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빨리 취득하시고 그리고 취득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기초를 다지는 공부로 잘 취득하셔서 앞으로 관리사, 기술사까지 그리고 또 더 많은 분야의 소방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자료가 만들어져서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